베테랑 운전자라도 사고에 휘말리면 머릿속이 새하얘질 텐데요. 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한 번의 사고가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2차 사고 때가 실은 더 무서웠죠.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더 큰 사고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서울의 한 이면도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광경을 목격했다는 제보자. 경차 한 대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들어가는 순간 좌측에서 직진하는 승용차와 부딪히고 맙니다. 천만다행인 게 간단한 접촉사고인데 좀 쎄하다는 느낌이랄까? 자, 경차가 뒤로 물러서고요. 직접 차를 막아보는데요. 운전자가 사람을 못 봤나요?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결국 구조물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사고 났을 때 이제 두 분 다 내리셨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전화 통화 막 하고 있는 상황에 그때 이제 밀리니까는 차량 운전자가 막 달려와가지고 차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안 되니까는 이제 뒤에서 막 이렇게 막으려고 한 상황이었죠. 알고 보니 막아선 사람이 바로 운전자였던 겁니다. 사고가 나서 당황한 나머지 실수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차에서 내릴 때 이제 이렇게 올려갖고 피에다 기아봉을 넣잖아요. 사고 빨리 수습하려고 문 열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피까지 안 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급한 상황일수록 침착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내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안 굴러가니까 그냥 내린다? 큰일 나요. 굴러가는 차는 어떤 이유에서든 더 이상 밀려날 수 없을 때까지 밀어요. 미끄러지는 차를 맨몸으로 막는 건 무모한 행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주변 운전자와 보행자가 알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사고를 알리는 게 중요한데요.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마음 한켠이 무겁다는 제보자. 뒤로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올지는 솔직히 몰랐어요. 가서 사장님 그 후진등 들어왔어요 라고 말이라도 한마디 했으면 그런 상황이 발생 안 됐잖아요. 그게 뭐 좀 죄송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 제보자는 주유소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데요. 사고는 찰나에 발생했습니다. 자, 오토바이를 치고 나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슬금슬금 계속 나아가는데요. 자, 보십시오. 중장비에 부딪히고 나서야 멈춰섭니다.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몇 초간 계속 서 있었어요. 부딪힌 순간에 차량에 아무도 안 보이는 게 보였거든요. 이번 사고 역시 운전석이 빈 차가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고 현장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데요. 그때 화장실에서 어떤 남자가 와서 줄기를 만지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누군지 아세요? 운전자가 없어 사고 처리가 막막한 상황. 잠깐만요.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돈에 있네. 사실 제가 화장실 가가지고 황당한데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운전자를 모른다고 하셨었는데요. 불이 빨리 꺼거나 뭐 술 냄새가 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전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일단 경찰 신고한다면 얘기하세요. 보니까 본인 차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운전자를 확인하고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했는데요. 경찰이 오고 나서도 본인 차가 아니다, 뭐 내가 운전 안 했다, 뭐 이런 거짓말까지 하니까는 더 황당한 거는 그 사건 이후가 더 황당한 거죠. 보험사 직원인데 내 한번 만나보자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할 건데 괜찮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제보자를 향해 넘어진 오토바이의 무게는 무려 100kg이 넘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오토바이가 넘어졌으니 부상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전치 4주가 나왔지만 상대 측은 이를 의심한 겁니다. 그 보험사 직원은 가해 운전자가 너무 확고하게 얘기를 하니까는 보험 사기꾼으로 단정을 짓고 통보를 하러 온 거였죠. 거기에 화가 나서 저도 고소장을 접수를 했었죠. 이렇게 일이 커진 건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이었는데요. 차량 미끄러짐 사고, 운전자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아니지만 차주의 과실로 인해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크든 작든 사고가 났으면 상대방에게 다친 데는 없는지 물어보고 빨리 사고 처리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발뺌하고 회피한다고 어디 잘못이 감춰지겠습니까? 애초에 사고가 나지 않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설령 사고가 났더라도 사고 직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피해 상황은 달라집니다. 보슬비가 내리던 어두운 밤, 아내와 외출 중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사고를 목격합니다. 혼자 넘어진 겨. 도로 한복판,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 이를 발견하지 못한 차량이 사람을 치고 맙니다. 20m 이상을 튕겨져 나온 것 같아요. 저희 차선까지. 정말 너무너무 끔찍했다고 해야 될까요? 많이 다쳤을까 봐 걱정이 돼서 다가갔는데 움직이는 걸 보고 한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도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지만 충격이 상당히 커 보였던 사고였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사고에 노출된 이 사람, 도로 한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 걸까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제 다른 차하고 비접촉으로 이제 그 도로에서 넘어졌었나 봐요. 그 중간 도로상에 있고 이러니까 다른 2차 사고가 날까봐 비켜가라고 아마 수신호하던 중이었던 것 같아요. 1차 사고 후 쓰러진 오토바이 앞에서 사고 현장임을 알리고 있었던 건데요. 다른 차량은 왜 이걸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1차선 차량이 앞 차량이 뭔가 확인을 하고 속도를 줄였어요. 그 차가 위험을 감지를 하고 2차선으로 변경하는 순간 뒤에 있던 차가 속력을 낸 거죠. 어두컴컴한 도로에서 이륜차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2차 사고. 전문가는 이번 사고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야간에 이제 오토바이 특히 사고 많이 나요. 옆으로 누워있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아요. 삼각대 들고 다녀야 되고 그게 없으면 자기 복장이라도 밝은 걸로 하고 나를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서 있는 행위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현장을 벗어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고 후에 현장을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위기를 모면해야 할까요? 제보자는 지하차도에 진입하고서 바로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끝내는 이렇게 역방향으로 멈춰서 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영하의 날씨였기 때문에 블랙아이스가 형성이 돼서 진입하고 나서 한 1, 2초 정도 있다가 바로 벽을 향해서 차가 돌진을 하는 느낌? 순식간에 제동력을 잃은 이유는 바로 블랙아이스 때문이었습니다. 사고가 나고 몇 분이 지난 후 1차로에서 차량이 달려옵니다. 사고 차량 앞에서 간신히 멈춰 섰지만 뒤에 있는 차량들은 사고를 피할 수 없었는데요. 끝이구나.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본인이 컨트롤하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미끄러져서 충돌해서 멈춘 상황이었어요. 저는 실은 인사사고가
이 저의 사고로 인해서 2차, 3차적으로 발생했을까 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던 추돌 사고. 그렇게 자기 차량 손해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는데요. 한 보험사가 그 안전거리 미확보 여부를 자신들의 차량 사고 여부를 떠나서 가장 첫 차량에게 과실을 같이 나눠가지고 싶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추돌 사고 차량 운전자가 제보자가 사고 후 조치를 미흡하게 했다는 이유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커브진 터널 지하차도였기 때문에 고속으로 주행을 하는 차량들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도로에 나가서 차량을 정리를 하고 삼각대를 설치하려고 그 미끄러운 길을 걸어서 나가는 것 자체는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등을 켜고 크랙션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계속 올렸던 것 같아요. 해당 지하차도는 블랙아이스 위험 구간인데요. 진입 전부터 주의를 당부하는 표지판과 노면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더 각별하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을 했어야 되는 구간인데요. 이 사고의 영상을 보면 사실 주변이 굉장히 밝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방 주시만 잘했으면 앞에 사고 난 차가 충분히 발견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상 깜빡이만 켜놓는 것으로도 충분히 자기의 단독 사고임을 알리는 조치가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제보차 운전자에게 과실을 묻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차를 놔두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기도, 그렇다고 미끄러운 도로에서 위험하게 수신호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 다른 방법은 또 없을까요? 지금 이 경우에는 특수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폐쇄된 터널이라는 거, 또 곡선 구간이라는 거, 순간적으로 운전자가 판단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대형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차를 유턴시켜서 나간다든지 갓길 타고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차를 세우느냐에 대한 것들은 딜레바 존이라 그래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주변의 적극적인 도움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겁니다.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 대형으로 커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도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고 난 운전자를 위해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갔던 것 같아요.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오래간만에 시간을 내서 나왔던 나들이길. 오, 저 앞쪽에 차량 보십시오. 중앙분리대 쪽으로 쏠리더니 순식간에 2차로로 튕겨 나왔습니다. 앞 차량은 잠시 멈춰서더니 출발하는데요. 문정환 씨 부부는 차로를 변경합니다. 그리곤 사고 차량 뒤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는데요. 차에서 연기도 나고 있고 핸들을 잡고 이제 앞으로 수그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그 사고 난 차 뒤쪽에다가 살짝 차를 받치고 이제 둘이 내렸거든요. 사고 지점이 도로 한복판이었기 때문에 더욱 염려됐던 2차 사고. 부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고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이제 환자부터 확인을 했는데요. 어지럼증을 좀 호소하시고 좀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이제 119에 신고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저가 신고를 하고 이제 다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남편이 부축을 해서 나오는 중인데 너무 어르신이기도 하셨고 가변도를 부축을 해서 같이 넘어가고 피신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운전자가 거동이 가능한 걸 확인한 후 차량이 오지 않는 걸 살피면서 안전지대로 대피시켰습니다. 놀라신 게 진정이 빠르게 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계속 이렇게 좀 자기 너무 놀랬다 이렇게 하시고 운전자분이 하시는 말씀 들어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추가 사고가 날까 싶어 염려스러웠던 정환 씨는 차량을 피해서 이렇게 파편까지 치우는데요.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소방서에 들어온 지 9년 됐고요. 직업적으로 그냥 반사적으로 나가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툭 나가니까 저도 그럼 나도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믿고 있으니까 같이 일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든든한 파트너거든요, 사실.
부부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당황한 운전자 곁을 지켰는데요. 두 사람의 빠른 대처로 추가 피해 없이 사고는 잘 마무리됐습니다. 한 번씩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공주 가는 길에 이렇게 사고 났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도로 위에서 고군분투했던 부부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마웠던 분들께 뒤늦게나마 인사를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런 아름답고 귀한 분들이 있어 돌아간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날 병원에서 당일 밤에 퇴원하여 건강한 노년을 지내고 있답니다. 조그만 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밤 떨어질 때쯤 밤 주워 가세요. 다시 한번 반갑고 감사합니다. 행복한 부부 되세요. 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잘 지내시고 있다고 하니까 되게 저희가 더 감사하네요.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 혼자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그런 분을 진짜 내가 만나가지고 너무 다행이었다. 잘 해주셨어요. 너무 은인이었죠. 낯선 일을 위해 멈춰선 부부. 덕분에 운전자는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사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기 위해선 올바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고 현장에선 주변 운전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오정화, 문정환 부부 같은 분들이 있다면 큰 힘이 되겠죠?